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올해 독서를 새해 목표로 세운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 10권은 위챗차이나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읽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중에서 4권을 골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별로 가장 인상적인 주제를 4가지씩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추천하는 책 중에 관심이 가는 책을 골라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조이나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중국, 엄청나게 가깝지만 놀라울 만큼 낯선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은 왜 따라하고 베끼기를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중국인은 통일 또는 일치되는 것을 좋아하고 일반적이지 않거나 도드라지는 사람 또는 일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짝퉁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중국에만 그렇게 짝퉁이 많은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 책을 통하여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사과를 선물해야 한다. 춘절에는 복자를 거꾸로 붙여야 한다와 같이 다양한 미신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에 유독 이러한 미신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인은 시적 사고나 감성적 사고가 아주 발달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시적인 정취나 그림 같은 풍경에 아주 민감하여 아름다운 것을 보면 직관적으로 반응하고 시나 글로 표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중국인들이 특히나 미신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국인의 생각의 차이나 심리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는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지만 우리는 중국 제품을 사기를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인기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국 제품에 대한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상품은 품질 면에서 정교하지 못하여 중국조차도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낮고 가짜 상품까지 난무해서 중국인들도 자국의 상품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국산을 많이 꺼려하는데 중국인들까지도 중국산을 싫어한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상품을 외국 상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짝퉁을 만든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인들은 돈을 많이 쓸수록 정이 더 깊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으로 감정의 깊이를 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돈과 뇌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중국에서는 친구 간의 정을 나눌 때 아이들 생일 등 돈을 쓰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기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국 엄청나게 가깝지만 놀라울 만큼 낯서는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의 민족성을 유쾌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태현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중국의 위화라는 소설가에 의해 쓰여졌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인생입니다. 이 도서에서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사람 인생은 세옹실마, 즉 세옹지마라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는 푸구이가 도박으로 잃은 모든 재산을 가져간 룽얼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반우 파운동으로 인해 룽얼과 같이 땅을 배분하지 않은 유명 부르주아들은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푸구이에 비해 룽얼이 승자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푸구이 대신 룽얼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정우의 위대함입니다. 푸구이의 하나뿐인 아들인 유칭은 억울하게도 헌혈을 하다가 피가 지나치게 뽑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푸구이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피가 자신의 국공내전 전우인 춘성의 아내에게 전달되었다고 하자 그저 춘성이 자신에게 목숨을 빚진 거라고만 합니다. 이와 달리 푸구이의 아내는 끝까지 춘성을 용서하지 않으니 푸구이의 인성과 전우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인생의 계속됨입니다.
주위 사람이 모두 죽자 푸구이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남은 늙은 소를 벗삼아 여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담해 보이는 푸구이도 사실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늙은 소의 이름으로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푸구이는 계속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인생을 대하는 노인 푸구이의 태도입니다. 푸구이의 삶은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작 노인 푸구이는 자신의 인생이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듣고 생각해보니 푸구이는 인생에 있어서 어느 목적을 향해 달리기보다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것 자체를 위해 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구이가 담담할 수 있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태도인 초연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를 위해 인생을 살아나가야만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몇십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초연함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금은 중국을 읽을 시간을 읽고 책 내용 중 특별히 흥미롭게 읽었던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웨이보입니다. 웨이보는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보는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뜻으로 2017년 기준 웨이보의 이용자가 트위터 이용자 수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다양한 대형 인터넷 포털이 웨이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중 사용자가 가장 많은 웨이보는 시나웨이보와 텅신웨이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바이두 지도 앱입니다. 바이두 지도 앱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스마트폰 지도 및 내비게이션이라 합니다. 중국의 구글인 바이두에서 만든 어플로 중국 여행 시 필수로 다운로드해야 하는 앱입니다. 이 바이두 지도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중국의 각 도시와 성의 지도를 각각 따로 다운로드 받으면 인터넷이 끊겨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남기기입니다. 음식을 다 먹으면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다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둘째, 밥그릇은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먹기. 중국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먹는 모습이 동물이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래를 꼿꼿이 들고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산은 초대 한 사람이 하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식사 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들입니다. 첫째, 7가지 요리를 주문하여 식사하지 않기인데요. 이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술과 함께 오르는 요리의 수가 7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밥그릇 한가운데 젓가락을 꽂으면 제사상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젓가락을 밥그릇 한가운데 꽂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론 식사 중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리며 소리내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며 먹을 밥이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화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교란 쉽게 말하면 해외에 뿌리를 내린 중국 혈통을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셰프 이현복 씨, 가수 주현미 씨, 배우 하이아 씨가 계십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믿고 보는 중국 일기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커피를 싫어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도 점차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상하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리저브점이 있습니다. 가게가 큰 만큼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게의 천장에는 원두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원두가 지나가는 걸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중국 토종 커피 체인점인 루긴커피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게는 앱을 통해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처음 이용한 고객에게는 커피 한 잔이 무료로 제공된다거나 5잔을 주문하면 5잔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큰 손의 중국답게 이벤트도 통이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말 속에서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중국에서는 친구를 소개하는 단어를 조금 더 구분해서 쓴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스는 회사 동료, 통쉬에는 같은 반 친구, 펑여우는 친구나 애인, 하오 펑여우는 좋은 친구, 라오 펑여우는 오랜 친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책 안에 이 부분을 읽고 오랜 친구를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남녀가 서로를 펑여우라고 말할 때면 사귀는 사이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가까운 사이의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름과 비슷한 단어로 별명을 부르곤 합니다. 이 점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중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입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의 가정집에 와서 기름통이 귀엽다고 했습니다. 중국 음식은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기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은 보통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매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가 한창 중국에 인기 있을 때 전지현 스타일 메이크업을 알아볼 정도로 한국 여성들의 화장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은 동대문에서 옷을 삽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타오바오에 접속하여 구매 대행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왕홍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판매량도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순서는 수입 상품은 모두 중국식으로 입니다. 중국에서는 브랜드의 발음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으로 발음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영문 브랜드는 발음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중국에 여행 갔을 때 KFC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컨더지라 말해서 못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산싱, 현대는 시엔따이, 맥도날드는 마이땅마오, 애플은 핑코라고 합니다. 또 서브웨이는 싸이바이웨이라고 하고 의미는 100가지 맛을 즐기다입니다. 이랜드는 이리엔이라 하고 옷과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뚜어러질리고 뜻은 즐거운 많은 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중국에 대해 알아보면서 전보다는 중국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관련 도서를 소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